Element City. 안녕하세요, 멘탈천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작품은 여러 인종과 문화를 4원소설을 모티브로 하여 제작된 영화이자 원소를 다루는 애니메이션들의 교과서가 될 작품인 디즈니 픽사의 신작 애니메이션 영화 엘리멘탈 리뷰입니다. Watch this! Ember, I see a change. 영화 엘리멘탈은 칸 영화제에서 선 공개 당시 평론가들의 평점과 로튼 토마토의 점수가 좋지 않아서 걱정이 되기도 했었고, 실제로 영화를 보고 나니 호불호가 갈릴 만한 요소가 있기도 했기 때문에 기대를 아예 안 하고 보러 갔다가 너무 재밌게 봐서 긍정적인 입장으로 제작된 영상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영화가 이야기하는 원소라는 매력적인 주제로 인종, 이민, 사랑, 이해 같은 이야기를 어떠한 방식으로 풀이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리뷰 제대로 시작해보죠. 보통 제가 영상에 썸네일에 적는 문구들은 영화가 끝나자마자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문장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번에도 바로 옮겨봤는데요. 화학작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딱히 과학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문과식으로 이 문장을 풀이해보겠습니다. 우선 영화를 제작하신 피터손 감독님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이민자 2세대에 해당하는 분이십니다. 픽사 영화를 제작하면서 만났던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을 4원소설이라는 주제를 가져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매력적인 원소 애니를 완성시켰는데요. 영화의 배경이 되는 엘리멘트 시티의 시작점은 원소들의 대이민으로부터 다뤄지기에 원소들의 삶과 가치관 그리고 문화들이 현실에서의 인종들과 연관지어져 있는 디테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로 대이민을 하여 기득권을 얻어낸 물입니다. 원소에 많은 예시가 등장하지 않지만 작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이동수단이 물이고 흙과 바람과 같은 다른 원소들과 가장 많은 상호작용을 이루며 이방인으로 알려진 불에게 대적할 수 있기에 물이 대부분의 경호원을 담당한다는 점으로 보아 물은 백인을 상징하는 원소로 보였습니다. 바람은 농구, 육상, 미식축구 등등 스포츠 문화에 굉장히 열광하는 모습으로 보아 흑인을 상징하고 있었고, 흑은 비중이 가장 적어서 정확히 무엇인지는 감이 안 잡히는데 가장 유사하게 느꼈던 것은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남들이 잘 고르지 않는 업무 처리 담당을 하고 있었으며 전문 인력이 필요한 3D 업종을 흑으로 묘사하기에 적절해 보이더군요. 마지막으로 불은 원소 대이민 사건에서 가장 마지막에 해당하는 입장으로 아시아인 혹은 유색인종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매우 중요시하며 불을 묘사하는 여러 장치들도 감독님이 한국 계열이시다 보니 반가운 점들도 많아서 이민자를 대표하는 원소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이 영화는 사랑과 이해를 다루기에 앞서 가장 많은 인종들이 모인 미국의 사회를 4원소설을 모티브로 치밀하게 구성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원소의 예시를 보여주는 연출이 다양하거나 신선하진 않고 심지어 흙은 분량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불과 물에만 집중한 점이 아쉬운 포인트이기도 했습니다. 좀 더 비판적으로 접근하자면 굳이 원소로 하지 않아도 그동안 익숙하게 많이 다뤄진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겠더군요. 다음은 영화의 핵심 메시지인 사랑과 이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인 엠버는 말 그대로 직설적이고 화를 참지 못하는 불같은 성격을 지닌 반면 물인 웨이드는 상당히 감성적이며 물 흐르듯이 살아가는 캐릭터입니다. 엠버는 타인들의 무례한 행동들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아마 이 부분은 종족으로 차별당해왔던 부모님의 직설적인 방어 기질이 엠버에게까지 그대로 내려와서 그런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반면 웨이드는 이미 기득권을 누리며 다양한 문화와 시야를 접해왔기 때문에 자라온 환경의 차이로 인해 비교적 쉽게 공감하고 어울릴 줄 아는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큰 노력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엠버는 전혀 다른 시선이자 원소인 웨이드를 통해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문화를 이해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보니 진상인 것처럼 느껴졌던 손님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원소의 마음도 받아들였는데 같은 원소라고 어려운 것이 있겠냐는 듯이 말이죠. 또한 다른 주제로는 공감이 있었는데요. 이해와는 다른 영역의 단어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감 능력이 뛰어난 웨이드는 감정만 들이밀다 보니 오히려 화로 돌아오는 장면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반응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캐릭터죠. 하지만 엠버를 만남으로써 사랑이라는 감정을 표현하게 하는 공감의 영역이 지나고 나면 타인에게 놓인 상황을 진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걸 깨달으며 결국 공감과 이해 그리고 사랑은 모두 일종의 화학 반응처럼 다양하고 때때로 위험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의로운 의미를 가져다 준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제의 로맨스나 휴머니즘 영화들은 정말 많기에 원소라는 연출 외에 신선한 스토리가 없어서 호불호가 가장 많이 갈리는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저도 이 주제를 더 깊게 파고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싶었지만 제가 평소에 이런 주제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는지라 너무 공감하면서 보다 보니 저한테는 단점으로 느껴질 겨를이 없더군요. 다만 2회차를 관람해서 감정이 무뎌지면 아쉬운 점이 크게 부각될 것 같은 요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는 이민자 2세대에 속하는 피터son 감독님이 자신을 키워주신 부모님, 즉 이민자 1세대에게 감사함을 전하는 메시지가 곳곳에 묻어나 있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뒤로한 채 새로운 지역으로 이민해 와서 온갖 차별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열심히 노력한 끝에 다음 세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다양한 인종들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환경이 되었다는 점인데, 실제로 2세대는 이민자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틀이 잡혀져 있는 환경에서 자라왔기에 세탁방이나 로컬푸드 음식점 같은 1세대들이 할 수 있었던 직업들에 존속되지 않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엠버는 이를 두고 전지적 2세대 시점을 중심적으로 다뤄 그들의 고민거리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이러한 환경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보여줬습니다. 작중에서 엠버의 부모님은 꼭 같은 원소들끼리와 어울리고 결혼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했기에 2세대 혹은 전혀 다른 문화의 사람들에게는 자칫하면 흔히들 말하는 꼰대처럼 보일 수도 있었으나, 영화는 이에 대해 솔직함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하여 가족 간의 세대적 갈등을 명쾌하게 풀어냈습니다. 인종과 이민이라는 설정이 부과되면서 클리셰 덩어리의 스토리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과도하게 이상한 방향으로 틀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아름다운 원소 CG로 연출하였기에 이만하면 좋은 작품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영화는 성장기를 그리는 부분에서 인사이드 아웃, 다양한 인종들을 다루는 부분에서 주토피아, 삶의 가치로서는 소울, 추가적으로 루카까지 연상되는 작품이었는데, 메시지 전달에 대한 측면에서는 앞서 영화들이 훨씬 좋긴 하나 잔잔하게 천천히 파고드는 스토리로서는 엘리멘탈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전 픽사 영화들의 신선함은 보장되어 있으나 평이하고 주제의식이 너무나 명확한 스토리기에 참고하고 보시면 만족스럽게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입장을 남기며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가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바이바이.